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간 허재현입니다, 여러분. 주간 허재현. 허재현 기자, 이번 주에도 많이 바빴습니다. 금요일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 여러분 대표해서 1만 랜선 시위 조직했고, 주중에는 이것도 취재했지롱, 여러분. 네. 웬 귀여운 척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제니 림님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어머나, 움직이면 안 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 씨, 지금 이 여자의 이게 왼쪽 두 번째 여자 우리 친구가 이분이 유가려 씨입니다. 유성 씨의 동생이에요. 이분이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 지금 그 당시 간첩 조작 사건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제가 같이 방청하고 왔어요. 기자들이 많이 치지 안 올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청하고 왔는데 우리 유가려 이제 저를 그냥 재현이 오빠 이렇게 부르는 애인데 얘 되게 예뻐요. 예쁜데 아무튼 마음고생 되게 너무 많이 했죠.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5년간 추방됐었죠. 법무부가 그때 당시 추방해가지고 우리가 얘한테 큰 피해를 줬는데. 네? 근데도 추방시켜버렸어, 오히려. 근데 5년 지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근처에 있어요. 오빠랑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학력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를 봐야 되나봐.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재현이 오빠 저 대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양승봉 변호사님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김용민 변호사는 좀 겉으로 좀 드러난 변호사였고 뒤에서 정말 실력 있게 변호해준 분이 양승봉 변호사님입니다. 이분 민변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같이 이제 만나고 왔고, 이날 이제 재판에 이제 같이 가서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유가려를 때리고 뭐하고 폭행하고 했는지 이런 거 이제 증언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그죠? 제가 여러분 리포액트 들어가시면 이게 다 연재 기사를 쓰고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나쁜 짓 저지른 애들 끝까지 처벌 받아야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누군가는 추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승호 PD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아무튼 끝까지 이걸 누군가가 들여다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운명처럼 찾아온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이분들이 국정원 직원이에요. 지금 재판받는. 그래서 유가려, 고문, 압박, 강압수사한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친구들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 유가려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름은 모르지만 대머리 수사관이랑 아줌마 수사관이 저 막 때리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말 안 들으면 오빠가 간첩이라고 얘기 안 해주면 막 어떻게 막 할 것처럼 막 정기고무실 끌고 갈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거 저질렀던 인간들입니다. 누구냐면 맨 왼쪽에 그 대머리 이분 대머리 수사관 진짜 대머리더라고. 유가려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이름은 모르지만 대머리였어요. 그 수사관이랑 어떤 아줌마 수사관이 저 괴롭혔어요. 아줌마 수사관 맨 오른쪽에 있는 단발머리 하신 분. 그분 아줌마 수사관.
제가 뒷모습만 찍었어요. 국정원 근처에 살고 있어요. 강남구 어디에. 제가 이름 뭐 주소 알고 있지만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국정원 근처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아직도 국정원 현직 직원이에요. 이분들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판에서 처벌을 안 받아가지고 아직도 국민 우리가 준 세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아직 그 유죄가 확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럼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누구야? 약간 헷갈리시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증거 그 문서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 연루된 친구들 있거든요. 그거는 명백하게 다 증거가 위조된 게 밝혀져 가지고 그분들은 다 처벌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근데 누가 아직 처벌 안 받았었냐면 문서 위조 말고 증언을 조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이 조작되는 과정이. 1차가 어떤 과정이냐? 유가려. 유성 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다 가둬놓고 너 오빠가 간첩이지? 간첩이라고 말해. 그래야만 너 풀려날 수 있어. 막 잠도 안 재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해가지고 유가려한테 허위 자백받은 그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1차로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합동신문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양심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사건은 묵혀왔던 거예요. 진실이 안 드러나고. 근데 두 번째 조작 사건은 드러난 거죠. 문서가 위조된 거.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찾아와가지고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 문서를 위조한 주범들은 다 잡혔어요. 대체로 다 처벌받았고. 그런데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 가둬놓고 그죠? 고문수사한 친구들. 이 국정원 직원들은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던 건데 진짜 처음에 이 문제를 일으킨 국정원 직원들은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찾아내질 못했던 거예요. 유가려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인터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겨레에서 2013년에 그때 제가 보도했던 건데 제가 중국에 가서 그때 유가려 씨 만났었거든요. 벌써 7년 전 이야기가 되네. 아유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가서 본 거예요. 중국 국경 근처에서 찍은 거예요. 뒤에 보이는 데가 북한이에요. 네. 북한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접경지대에 산에 올라가고 일부러 찍은 거예요. 북한이 보여야 되니까. 이때 이 친구 만나가지고 너 왜 제가 이제 가려 씨한테 왜 오빠가 간첩이라고 어떻게 허위 자백을 할 수 있어? 우리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가족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진짜 오빠가 간첩 뭔가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가.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2013년 12월 달만 해도 중국 당국이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걸 통보를 안 해줬거든. 한국 당국에. 그게 2014년 2월 중순인가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2013년 요때 말만 해도 이때만 해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주장만 있었던 거예요. 주장만. 응? 그러니까 허재현이랑 저랑 최승호 PD랑 같이 야 이거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이 굉장히 커.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만 할 때예요. 막 사건이 막 일파만파 커지던 당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막 물어봤죠.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같은 가족인데 오빠를 간첩이라고 할 수 있어? 동생이 돼갖고. 안 믿겨지잖아요. 젊은 애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합동신문센터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기 고무실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고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막 압박해가지고 보세요.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이 저를 주로 조사했는데 이름을 몰라. 아무리 물어봐도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저도 기사에 이렇게 쓴 거예요.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이라고. 번갈아 가면서 저를 때렸어요. 아줌마가 저를 너무 때려서 손이 빨갛게 되면 대머리 수사관으로 바꿔서 때렸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만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다 물어봤어요. 혹시 조사실의 위치라든지 책상을 몇 개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본 거예요. 응?
조사실 카메라가 있는 방과 없는 방이 있는데 모두 4층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실에 가까운 증언이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인터뷰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정기 고문실 협박을 했나 봐요. 진짜로 끌고 가진 않고 막 머리채 질질질 끌고 가면서 협박만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어린애는 이 남한의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변호사도 없이 혼자 여기 갇혀가지고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몇 번씩 뒤집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변호사 면회 신청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담당 검사들 어떻게 됐냐고요? 이분들은 빠져나갔죠. 그것도 계속 기사를 써야 돼요. 이문성, 이시원 검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검사들은 다 빠져나갔죠. 제니림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가려를 괴롭혔던 수사관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건.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났잖아요. 7년, 8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너무나 얼마나 이 검찰, 국정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사건은 진짜 옛날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이제 뭐 기왕 한번 이렇게 터트린 거니까 끈질기게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코 신규 회원. 여러분이 저 이런 거 하라고 후원금 주시는 거잖아요. 제니림님, 순종익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은코님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 힘 받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갖고 여러분 제가 아직 기사는 실제로 솔직히 못 썼어요. 사진만 아직 올려놓고 아직 글이 없잖아. 기사 아직 못 썼어요 여러분. 제가 지쳐가지고 월요일날 쓸게요 내일. 아이고 여러분 제가 빨리 후배 기자를 채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지금 방송에서 썰을 풀어드리는데 대신 이제 더 팩트 기자가 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날 이 친구는 이제 재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날 다행히도 공개 재판이 열렸어요. 공개 재판이 열렸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제 판사가 비공개 재판 하려고 했거든요. 비공개 재판.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막 저도 그렇고 이제 몇몇 이제 기자들도 좀 이제 기사를 그때 이제 썼거든요. 이거 왜 비공개 재판 하냐. 제가 여러분 예전에 뭐지? 요런 국정원 직원 출신 판사가 직원들 재판을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미 제가 써드렸어요. 6월 30일 날 이미 써드렸어요. 네. 그래서 판사가 국정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근무를 한 거예요. 파견 가가지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할지 모르겠어. 송승훈 판사거든요. 이름이. 2003년에 국정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9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나서 어떤 절차를 밟아갖고 국정원 변호사로 일해.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기업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국정원에 이 사람은 취직을 했더라고. 송승훈 판사가.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한 3년간 일한 뒤에 이제 법관 인용이 돼가지고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임용돼서 시작했나?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건을 송승훈 판사가 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 이 사건을 또 재판을 맡아서 하고 있어. 황당하게. 근데 어찌 됐는지 그죠? 비공개 재판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고발을 했죠. 많이 본 기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결국은 유가려가 이제 출석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피해 당했는지 이제 증언을 하는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이것까지 비공개하려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개 재판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이날 정했대요. 다행히도. 여러분 국정원 직원이니까 좀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상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
절대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공개 재판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밑에 하위법, 헌법 말고 하위법에 이제 그런 조항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조금 있어요. 뭐 국정원법이랑 법원조직법이랑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것과 연관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을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비공개 재판을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국가 안보와 연관된 무슨 그런 재판입니까 이게? 그냥 너 얘 때렸어 안 때렸어? 폭력 사건 일종의 직권 남용 뭐가 됐는지 아무튼 정확하게는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아무튼 너 얘 때렸어 안 때렸어?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유출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원 직원이 재판을 받더라도 국가 안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죠. 그래서 그 송 판사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싶었는지 송승훈 판사가 이 증언에 대해서는 공개 재판을 허용하기로 이날 결정을 했나 봐요. 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유성 씨는 신문을 했는데 그 유가려 신문은 좀 이렇게 이 공개 재판할 거냐 비공개 재판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막 붙어가지고 검찰이랑 이제 국정원 쪽 변호사랑 이제 검찰이랑 막 이렇게 논쟁이 붙어가지고 좀 재판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유가려의 진짜 증인 신문은 12월 9일로 또 늦춰졌어요. 한 3개월 뒤로. 가려가 좀 고생을 한 번 더 와야 되겠네. 이 친구 너무 그 트라우마가 커서 우황청심만 먹고 재판 출석하거든요. 아무튼 요때 근데 이제 그 재판을 공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재판정은 공개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의 얼굴은 가려지도록 차폐막을 설치하겠다. 방청석과 국정원 직원들 피고인석과 그렇게 또 판사가 그 결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얼굴은 가려지고 대신 목소리만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이제 약간 중재를 한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아주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다만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그 유가려는 국정원 직원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판사가. 그래야 자기가 이제 증언을 할 때 예, 저 아줌마 수사관이 이 사람 맞고요. 저 대머리 수사관이 이 사람 맞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저를 협박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짓말을 했고요.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 보면서 해야 돼요. 국정원 직원을.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들 때린 적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유가려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때 하더라도 유가려 눈을 보게 해야 됩니다. 유가려가 우황청심만 먹어가면서 여기 출석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국정원 직원들, 아줌마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 눈 똑바로 보면서 압박하려고 굳이 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치르느라고 바쁜데 거기 가는 이유가 뭔데? 그 판사가 그죠? 공개 재판한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또 차폐막은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가려만큼은 그 차폐막 안에서 국정원 직원들 눈 똑바로 보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송승훈 판사 그렇게 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정감사 이제 국회에서 곧 진행이 되잖아요. 이 국정감사 때 이 송승훈 판사가 비공개 재판을 자꾸 이끌고 가고 공개 재판을 하더라도 또 차폐막을 또 설치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한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국정감사 때 삼게 하려고 몇몇 의원실이랑 좀 얘기를 좀 하던 와중에 마침 김용민 의원 이 사건 이제 그 변호사였잖아요. 그분이 국정감사 때 그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법원의 행정과 관련된 재판의 어떤 진행 절차와 관련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 판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의원이. 그 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소식이 좀 전해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제가 뭐랄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쭉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자들이 이제 워낙 이제 다른 거 보도하느라고 바빠서 이 사건 더 신경 잘 못 쓸 겁니다. 근데 아이고, 뭐 그래도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누군가는 알려야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검찰 이 남매를 수사한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었죠. 검찰은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발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언론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문성, 이시원 검사, 이 사람들 끝내 윤석열이 불기소 처분했어요. 얘네들. 이거 제일 먼저 제가 이 기사를 리포액트에 먼저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 언론에 약간 그 릴리스를 해줬어요. 이 사건 리포액트만 보도돼가지고는 안 된다. 좀 규모 있는 언론사에서 보도하세요. 윤석열이 이런 짓을 뒤에서 저질렀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제일 열심히 보도했냐면 아주경제법조팀이랑 그리고 MBC, JTBC 이런 데서 열심히 보도했어요. 그리고 한겨레 법조팀에서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포액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알죠. 리포액트에서 처음에 고발한 거란 걸. 아무튼 제가 이런 것까지 고발했어요. 근데 이문성, 이시원 검사가 어쨌든 빠져나갔거든요. 불기소 처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이 고민 중이에요. 이분들을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출범하면 여기다가 고발을 해버릴까. 왜냐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퇴직하고 둘 다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퇴직하고 나서도 2년인가 안에는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그 수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문성 검사가 이시원 검사 이 둘 중에 한 명이 최근에 4월 달인가 어디 부장검사로 누구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사 대상이 돼요.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출범하면. 그래서 육고 뒷소식도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허재영 기자 진짜 하는 일이 많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취재만 해놓고 기사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일 쓸게요. 내일 쓰고 공개를 하겠습니다.